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방산, 철강 섹터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섹터의 흐름을 읽고 단기 투자 패턴을 활용해 정확한 타점 잡는 훈련이 필수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만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단기 투자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 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차트 패턴이 왜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종목에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발현됐다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1월 말 들어서 좋았으니까 관련해서 상승 파동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락 파동이 나온 것은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다시 나오려면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고 다른 섹터의 상승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다른 섹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 파동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보통 이때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인 퀄리타스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의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인 용어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적으로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장중에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 박스권이 형성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우리가 성향에 따라서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보다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고요. 좀 느린 매매나 안정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찍고 나서 주가가 눌릴 때 단기 박스권 지지라인 패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클로봇, 캠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클로봇부터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기준봉이 나온 케이스라 보시면 되고요. 강했던 섹터이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하락 파동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퀄리타스 반도체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단기 박스권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세 섹터였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이슈,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아까와는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클로봇이랑 퀄리타스 반도체는 양봉 캔들이었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에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앞에 상승 파동 구간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리기판 섹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기준봉으로 올라오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존 강세 섹터였던 종목이 있는데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때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패턴은 클로봇과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의 지지라인이 단기간 형성될 때 박스권 지지라인 매수, 박스권 저항라인 매도 기계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기준봉이 올라오는 케이스인데 아까 장대 양봉과는 다르게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은 세력들이 만든 캔들이라기보다는 앞에 상승파동 구간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유리기판은 주도 섹터가 다시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부대장주보다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 보시면 시가총액도 무겁고요. 유통비율도 87%로 퀄리타스 반도체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봉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동평균선 저항 라인에 막힌 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퀄리타스 반도체와 제주반도체를 비교 분석해 보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주반도체보다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매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해 준 모습이고요. 제주반도체는 이와 다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11선, 21선 저항 라인에 막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시가총액 유통비율 차트를 통해서 구분하는 능력도 같이 길러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방산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5일선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세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시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입니다. 매물대 소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있으면 1번은 차트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차트고요. 2번은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차트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는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우리가 이 매물대 논리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분석해 보자면 매물대가 쌓여있는 차트가 아니라 매물대를 소환 차트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5일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5일선 위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세 매매 패턴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선 추세선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을 찾아서 선을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추세 지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하면 이것을 하나의 추세 저항선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 추세대 안에서 매매하기 위해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눌릴 때 추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올 때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시면 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은 어떤 패턴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산병 패턴입니다. 적산병 패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할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올 때 종가 진입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HJ중공업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제 두 개가 나왔고요. 우리의 매수 타점은 이때 종가가 됩니다. 이때 들어가서 다음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바로 매도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하나 시스템 살펴봤을 때 적산병 패턴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때 종가 타점을 잡는 게 맞겠죠. 간혹 가다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확률상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때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악재가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앞에 싸게 담아서 수익 중인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 중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산병 패턴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선 우리가 추세 매매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안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점을 찾아서 이 저점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추세 지지선이 되고요. 저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찾아서 이 고점을 연결하면 이것이 추세 저항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눌림 자리에서 모아가는 것이 더 확실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철강 관련주 포스코 스틸리온, 하이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살펴본 반도체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볼 섹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길게 보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승부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보시면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상승 N자 패턴입니다. 이 패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승 N바를 적용하기 위해선 구간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구간은 상승 파동 구간, 두 번째 구간은 눌리는 구간이죠. 세 번째 구간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 구간과 두 번째 조정 구간을 볼 때는 거래 대금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승 파동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마찬가지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거래 대금이 이때 왜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상승 파동 구간의 물량을 받아내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때 싸게 담은 사람들이 물량을 아직 보유 중인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 물량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1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항 없이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더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 N파를 적용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매물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쌓인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SOS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이때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포스코 스틸리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음봉으로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캔들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단기간 봤을 때는 매물대를 소화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매물대를 살펴봤을 때는 쌓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눌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뜻이고요. 다음날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모아놓은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포스코스틸리온이 현재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일선 기준으로 음봉이 나올 때 양음양음 패턴을 활용해서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 높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강 섹터를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대장이고 하이스틸이 부대장입니다. 다만 하이스틸이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으로 나오고 나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다시 대장주의 지위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동안은 철강 섹터가 악재가 안 나온다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보다는 이 종목의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덜어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형태인데요. 제가 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은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파이버 프로 세력들은 여기서 주가를 바로 올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실하게 덜어내고 나서 다시 주가를 올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주가를 또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선까지 주가를 누른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21선, 61선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J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캔들은 두 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2월 25일 캔들 하나 있고요. 오늘 나온 캔들입니다. 제가 바닥 구간에서 이런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면 이 캔들은 매집봉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집봉 캔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한테 간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쌓여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질 않고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5개월 만에 본인의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세력들의 매직 캔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게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마녀 공장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녀 공장 제가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때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많이 나오다가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이것도 매집을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만든 캔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배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온 뒤에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CJ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매집봉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장 초반 주도주 후보군이라고 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영상에서 공부할 종목들을 예습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